한의사들은 기본적으로 한의학이라는 이론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어떤 그런 도구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잘 모르셨죠? 그래서 오늘은 한의학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그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음과 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음양 중에서 욕망과 저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양이라는 게 몇 가지 속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전일, 두 번째가 이제 대대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전일이라는 거는 모든 대상은 음양으로 나눠지지만 결국에는 그 음양이 합쳐서 온전한 하나가 된다는 뜻이었고요. 대대라는 거는 어떤 사물이든지 항상 상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실은 그 두 가지가 그 상대로 인해서 내가 계속해서 변화되고 바뀌어 나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또 이제 음양을 이야기할 때 또 하나의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음극즉 양극즉 음극즉 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음이 극에 이르면은 양으로 바뀌게 되고 양이 극에 이르면은 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음이 조금씩 이제 자라나서 점점 이제 커지다가 너무 커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음화되기 시작을 하고요. 음이 점점 자라서 음이 극에 이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양으로 전환이 돼서 끊임없이 이제 순환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해서 우리 상당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서로 싫어하는 사람들, 나 저 사람 너무나 싫어. 저 사람 때문에 난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 뭐 그런 분들 계시죠. 아마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하고.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뭔가가 싫다라고 하면은 그 속마음에는 너무나 좋아하고 싶은 어떤 그런 속마음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단은 욕망과 저항이라는 주제로 그런 이야기를 풀어볼 텐데요. 욕망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현실이 일치하는 거예요. 저항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령 항상 내 주변이 좀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이렇게 청소도 하고 물건도 위치를 바로잡고 이렇게 하면 현실도 항상 깨끗한 채로 잘 유지가 되겠죠. 내가 욕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난 항상 주변이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늘 지저분해요. 주변이. 그럼 내 현실과 내 생각이 일치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남들한테 이제 비난한다. 야, 좀 깨끗하게 좀 하지. 너 맨날 그렇게 안 치우니?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뭔가 이제 저항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욕망하는 것들은요, 나를 형성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옷을,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장소, 내가 좋아하는 취미들을 행동을 하면서 내 일상이나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나 나라는 사람을 이제 만들어 가겠죠. 그래서 내가 욕망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내가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내세우게 되고요. 나의 어떤 타인들로부터 나는 이런 평가를 받고 싶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나의 겉모습을 이제 형성을 해나가죠. 내가 저항하는 거는 내 그림자가 돼요. 그림자는 날까요? 아닐까요? 어렵나요, 질문이? 그림자는 나인가요? 내가 아닌가요? 그림자 또한 나죠. 왜냐면 내가 있기 때문에 생겼잖아요. 내 그림자가. 그래서 그림자 또한 나인데 사람들은 이제 이 그림자가 내 것이 아니라고 좀 부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내 것이 아니라 다 이 세상이 잘못한 거야. 남들이 잘못한 거야 하면서 타인들한테 이제 투사를 하기 시작을 하고요. 이 저항하는 것들은 정말 그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면은 뭔가 이제 거짓된 경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이제 심리학에서는 게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게임에 대한 거는 워낙 이제 내용이 좀 또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다룰 거고요. 그래서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을 아는 방법, 그가 읽는 책, 그가 사귀는 친구, 그가 칭찬하는 대상, 그 사람의 옷차림이나 취미, 그 사람의 말과 걸음걸이, 그 사람의 눈의 움직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방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자, 그 사람이 자기가 끌어당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관찰을 해보면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전 근데 이거를 조금 바꿔서 다르게도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정말 싫어하는 책, 그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그가 비난하는 대상,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인지 우린 또 알 수 있죠. 그래서 융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구조화해서 도식화해놨는데요. 융이 나타내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일단은 집단 무의식이 있어요. 사람이라면은 나도 모르게 가지게 되는 어떤 하나의 무의식의 세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무의식들이 있어요.
내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지만은 나의 어떤 그런 측면들을 이루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의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의식의 가운데는 자아가 있습니다. 이 자아가 내가 욕망하는 것들을 다 끌어당긴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제 내세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세우는 순간 뭐가 생겨요? 우리 빛이 생기면은 그림자가 같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그 뒤에는 개인적인 무의식에 이제 그림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 그림자에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내가 비난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이 그림자에 이제 속하게 됩니다. 이 구조를 잘 보면은요, 뭐 좀 닮지 않았나요? 양파? 양파를 닮았나요? 눈? 네, 저는 요걸 보면은 요게 생각이 나요. 우리 이 우주에 무수하게 많은 별들이 있죠. 그 각 행성들마다 가운데 핵이 있어요. 이 핵을 우리가 자기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이제 이 핵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것들이 모여들죠. 모여들어서 나의 겉모습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나라는 사람은요, 잘 관찰을 해보면은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욕망하는 많은 것들만 나인 게 아니고요, 내가 저항하는 수많은 것들도 이 나를 이루기 위해서 같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좀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나는 이제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내가 계속 부지런한 사람임이 증명이 되려면은 내 주변에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좀 필요할까요? 뭔가 좀 게으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야지 내가 좀 상대적으로 난 부지런한 사람이야 라는 이런 거를 강화시켜 나갈 수 있겠죠. 만약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부지런해, 내가 부지런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게 유지가 되려면요, 내 주변에는 좀 내가 비난할 만한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이 좀 있어줘야 돼요. 맞나요? 자, 또 하나, 나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좀 필요할까요? 내 주변에 좀 실수도 많이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잘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나보다 더 잘해, 일을, 나보다 더 꼼꼼해, 내가 완벽한 사람일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완벽한 사람이라는 자아를 유지하려면요, 내 주변에는 꼭 좀 자꾸 실수도 하고 내가 좀 지적도 하고 이럴 만한 사람이 있어줘야 내가 완벽한 사람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나는 자유분방한 사람이에요. 그럼 내 주변에는 반드시 좀 틀에 얽매이는, 내가 좀 그렇게 자꾸 너는 왜 맨날 그렇게 고집스럽니? 왜 이렇게 틀에 얽매여 가지고는 그렇게 사니? 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어줘야 됩니다. 맞나요? 네. 자, 나는 진실한 사람이에요. 내가 진실한 사람이려면 내 주변에 좀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거짓말. 자꾸 좀 거짓말하다가 나한테 좀 들켜주고, 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자, 나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죠? 택시가 많은 사람. 뭔가 좀 이렇게 자꾸 나한테 뭔가 떠맡기고 자꾸 뭔가 사고를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책임감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변에는 자꾸 쟤 때문에 너무 힘들어, 쟤 때문에 너무 힘들어, 제가 해놓은 건 내가 맨날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맨날 비난을 하지만 실은 그 사람이 내가 책임감이 강한 사람임을 좀 유지시켜주는 아주 고맙고 다른 그림자적인 존재일 수도 있어요. 자,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내가 착한 사람이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끔찍하죠. 네, 여러분들 너무 착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 이 사진을 보면 어떤 게 좀 눈에 띄세요? 쓰레기. 네, 쓰레기 눈에 띄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눈에 띄시나요? 파도. 파도 눈에 띄죠. 자, 우리가 눈에 잘 띈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걸 너무 좋아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너무 싫어하거나, 그런 게 눈에 띕니다. 싫어하지도 않고요, 좋아하지도 않으면은 우리는 내 눈에 별로 안 띄어요. 그래서 방향이 좀 다를 뿐이지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도 내가 너무나 싫어하는 것도 실은요, 어떻다는 얘기냐면 내가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없는 것들은 아예 눈에 띄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걸 보면은 파도도 눈에 띄고요, 막 여러 이렇게 어지러운 것도 눈에 띄어요. 이런 쓰레기 보면 우리 되게 싫잖아요. 그래서 눈에 잘 띕니다. 특히 요 가운데 있는 요 공진단 껍데기, 요거 저 눈에 잘 띄어요. 공진단 좋아하는데 저도 비싸서 잘 못 먹는 거라 이런 거 눈에 잘 띄고요. 이런 빨대 같은 거 보면은 또 눈에 잘 띄어요. 빨대가 너무 많아가지고는 쓰레기가 너무 많아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제 눈에 유달리 잘 띄죠.
해서 실은 우리가 너무나 싫어한다는 것도요, 좋아하는 것과 모양이 다를 뿐이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실은 그게 다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양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아니고요, 실은 내가 너무나 싫어하고 숨겨놓으려고 하는 그조차도 나예요. 그 모두가 나라는 것을 인정을 할 때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완성된 그런 인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마음 한구석에는, 내 그림자 속에는 그 사람과 너무나 친해지고 싶었다는 욕망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한때는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나 지금은 미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너무나 하기 싫다면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언젠가 그거를 너무나 하고 싶었던, 너무나 잘하고 싶었던 일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야라면 싫어할 이유도 없고요, 좋아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싫다고 비난하는 것들은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싫어하는 걸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싫어하는 것조차도 내가 유지되어 있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에서 저 인간만 없으면은 난 정말로 행복할 텐데 맨날 이제 저 인간 하면서 비난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사람을 이제 떠나요. 결별하고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누군가를 만나면은요, 희한하게 이전에 있는 그 사람이랑 비슷한 사람을 또 만나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사람을 너무나 싫다고 비난을 했지만 그 사람을 싫어하면서 내가 떠맡은 나의 어떤 내세우는 측면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측면이 바뀌지가 않으면요, 결국에는 떠나더라도 이 측면을 계속 유지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또 필요하거든요. 해서 꼭 만나면은 또 비슷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도망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만약에 너무나 내가 피하고 싶고 너무나 싫어하는 게 있다면요, 도망치는 걸로는 절대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또 만나게 되고 또 만나게 될 거예요. 왜요? 내가 그거를 싫어하는 나의 어떤 측면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한은 그 싫어하는 게 계속 필요하거든요. 나를 유지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싫어하는 게 사라지게 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어떤 거냐면요, 그조차도 내가 품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저거를 왜 싫어하는지 나를 들여다보면서 그게 싫었던 내가 그 사람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일들을 내가 좀 품을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 뒤에는 그 싫어하는 것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삶에서 나중에 제가 어떤 모습을 가졌으면 좋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늘 부러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이렇게 손잡고 다니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이렇게 부부 사이에 좀 친하게 다니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저는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저도 그렇고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무나 싫어서 피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도망치지 마시고 정면으로 이렇게 딱 부딪혀 보세요. 그리고 그조차도 내가 이렇게 손잡고 같이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